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 태풍 발생 빈도는 줄어들지만 초강력 태풍 발생량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우량 역시 크게 늘어나고 여름철 기온은 40도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기후위기로 해양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육지식물에서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영양염이 장기간 감소해 기초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 내 조합 판매와 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의 업무 협약이 추진됩니다. 부산 진구의 옛 기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기록물 역사전은 16일까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글로벌 학술 정보 분석 기관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스틱이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5년 연속 선정된 악셀 팀머만 부산대 IBS 기후물리 연구단장이 탄소량 증가에 따른 단기, 장기 기후 예측 전망을 내놨습니다. 태풍 발생 빈도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강력한 태풍은 더 많이 발생하고 강우량 역시 현재의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온난화와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 부산대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 악셀 팀머만 단장은 탄소 배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연구용 슈퍼컴퓨터로 분석한 지구 시스템의 단기 기후 예측과 장기 전망을 통해서입니다. 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된다면 강력한 태풍이 더 자주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더 늘어나면 태풍 빈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강한 태풍이 크게 늘어난다는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강우량 역시 2100년에는 현재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저지대 지역 침수 피해도 우려했습니다. 해안지대의 홍수 위험을 경고한 건데 현재 건설 추진 중인 가덕 신공항 역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건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셈입니다. Water management or planning of new reservoirs, for instance. You can translate this into power generation because if this is going to happen, we probably need to have a different grid as well. 특히 여름철 최고 온도가 40도를 넘는 경우도 빈번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 극한 더위를 견뎌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전 세계에 사회적 재난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겁니다. Right now, maybe it will be scalable in 50 years, but still the Korean the governmental carbon neutrality committee has made a big point saying, okay, CCUS will be important even by 2030, even though we have no safety regulations or anything for that. 세계 각국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팀머만 단장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 등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우리나라 연안과 외해 영향염 농도가 장기간에 걸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서울대와의 공동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질산염, 인산염 등 영양염은 육지식물에서는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해양에서는 식물 플랑크톤 생장에 중요합니다. 수가원은 영양염 농도가 낮으면 기초 생산력을 저하시켜 해양 먹이사슬 내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연제구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양귀비 80주를 재배한 밀경사범이 검거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강서구의 한 야산 텃밭에
120주의 양귀비를 밀재배한 사람이 외국인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약류 집중 단속을 펼쳐 387건의 신고를 접수한 결과 양귀비 밀재배 신고는 104건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귀비는 민간 처방약재나 식용을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지만 각종 마약의 제조 원료로 사용돼 재배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유정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택시기사 A씨가 정신적인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정경찰서는 이에 따라 택시기사에 대한 표창장 전달식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는 정유정이 피해자 살해 이후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낙동강변에 갔을 때 정 씨의 손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 장사시설 내 조합 판매와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제2차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장사시설 내 조합 판매와 금지를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 한국하회자조금협의회가 4월 중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진척이 없어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 의원은 조화는 소각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조화 수입량 98%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7월 내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왔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이달 6월에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점검하고 대책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경기도 양평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그 이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이 두 연령층이 모두 의료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평군의 인구는 지난 2012년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한 해 평균 2,000명가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감소세로 접어들어서 2018년에는 500명 이하로 2021년에는 474명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출생아 수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분만 산부인과의 부재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까지 양평군 내에서 유일하게 분만 업무를 보던 산부인과가 분만을 포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산모들이 분만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팔삭정이라고 하잖아요. 좀 일찍 태어나는 미숙아들은 대처가 안 돼서 하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기서 까딱하다가는 1시간 내로. 다행히 최근 해당 산부인과와 양평군이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의 응모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등 17억 원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산모분들이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첫 번째고, 마취과나 다른 하고 또 연계가 또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축이. 늘어나는 고령층에 대한 의료 복지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양평군의 유일한 응급실은 양평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 측도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안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응급실 도입을 바라보고 있지만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병원에 응급실을 좀 넣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현재 양평병원의 응급실 기능을 좀 더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전원주택들의 상당수는 한적한 마을이나 산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으로의 이송은 늦어지고 특히 고령자들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 결국 장기적으로는 분만과 소아과 등의 영유아를 위한 의료시설과 함께 응급실을 비롯한 고령층의 의료 복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인구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낮았고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다투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는 있는 걸까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 지급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은 0.03명. 그런데 아동 1명당 인프라 예산을 똑같이 투자를 하면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돌봄센터나 어린이 회관처럼 보육 기반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인데요. 영국의 한 인구학자는 이미 17년 전에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이제라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와 특색 있는 맞춤형 사업에 초점을 맞춰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60, 70년대) 우리의 삶과 지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양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빛바랜 사진들이 전하는 추억의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들. 지난 1960년대 초 촬영된 이 사진은 시내 재활원에 사는 사람들이 초읍 어린이 대공원 나들이 길에 찍은 겁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할머니의 뒤로 지금은 사라진 서명교차로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진첩에 갇혀있던 빛바랜 사진들이 세상 속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과 다른 모습의 60, 70년대 운동회와 길거리 풍경, 그리고 친구들과의 한 컷은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진 보면 옛날 추억도 조금씩 생각나고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친구들이 당연히 있죠. 한번 보고 싶으면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꼭 한번 보고 싶은 친구들이죠. 부산 진구의 옛 기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960년 부산을 찾은 소독 대통령의 시가 행진. 많은 비에 마을이 수해를 당한 가슴 아픈 현장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단발머리의 여학생들이 파리를 잡자는 팻말을 들고 행진을 벌입니다.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이 타자기는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이전 수많은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큰 문구 아래 가족계획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발행된 간행물의 내용인데 시대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세상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입니다. 얼만큼 변해왔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사실 전시가 잘 없는데 이렇게 딱 부산 진구만의 사진을 모아놓으니까는 너무 색다르고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색다르기도 한데 그래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약간 이어져 왔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뭔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면이 신기한 것 같아요. 부산 진구청 1층 백양홀에서 열리는 그때 그 시절 기록물 역사전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교육대학교 총동문회가 글로컬 대학 30사업 추진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교대 총동문회는 부산대와 통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절차적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컬 사업 찬반 투표에서 대학 구성원 2,000여 명 중 150여 명만 참여했으며 통합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비민주적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의료기관 불법 개설 등 보험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 범죄 예방과 단속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에서 환자를 불법 유치하고 과잉 진료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입니다.